사람을 만나면 왜 밥부터 먹으라 할까요? 국물 한 숟가락의 온도, 젓가락의 박자, 마지막 한 점을 나누는 순간, 그 세 장면에서 저는 30년 영업의 답을 받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수현입니다. 그 이야기는 제 첫 직장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30년 동안 밥상에서 사람을 배웠습니다. 첫 직장에 들어가 영업을 시작했고 그 길을 30년 동안 걸어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식사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 동료들, 상사와 후배들, 그리고 고객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밥상에 마주 앉았고 그 자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평소에는 점잖은 척할 수 있어도 식사 앞에서는 본성이 드러납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숟가락질은 속이지 못합니다. 밥을 먹는 모습에는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 담겨 있습니다. 밥을 대하는 태도에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담겨 있습니다. 밥을 나누는 순간에는 그 사람이 관계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저는 영업 일을 하면서 명함을 주고받을 때보다 밥을 함께 할 때 사람을 더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책상 앞의 대화는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밥상머리의 대화는 속마음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려면 먼저 밥을 같이 먹어라.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에 막 입사했을 때 저를 데리고 다니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는 영업 현장에서 경험도 많고 성과도 좋은 분이었죠. 어느 날 선배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수현 씨,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으면 밥부터 같이 먹어보게.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밥이 뭐 대단하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말이 얼마나 깊은 뜻이었는지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밥상은 단순한 자리가 아닙니다. 밥상은 작은 사회입니다. 누구를 먼저 챙기는지, 불편한 상황에서 어떤 말을 꺼내는지, 마지막 한 점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는 겉으로만 친절해 보여도 막상 같이 밥을 먹다 보면 의외의 모습이 나오곤 합니다. 국물이 조금 짜다고 바로 불평을 늘어놓는다든지, 공용 반찬을 자기 쪽으로 쓱 가져가 버린다든지, 식사 중에도 휴대폰만 들여다본다든지, 이런 모습들은 말로는 감출 수 없는 본성입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이 늦게 나와도 종업원에게 미안해하지 말라고 웃어주는 사람, 공용 반찬이 나오면 먼저 옆 사람 접시에 덜어주는 사람, 대화를 나눌 때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 식사가 끝난 뒤 잘 먹었습니다라는 인사를 꼭 남기고 가는 사람,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영업을 하면서 수많은 계약과 약속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밥을 먹으면서 불평이 많던 사람은 일을 해도 불평이 많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 허겁지겁 서두르던 사람은 일에서도 조급하게 굴다가 문제를 일으키곤 했습니다. 반대로 밥을 천천히 즐기며 옆 사람을 먼저 챙기던 사람은 업무에서도 여유가 있었고 언제나 신뢰를 받았습니다. 밥상은 거울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습관이 그대로 비칩니다. 밥상은 교과서입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나누며 어떻게 마무리하는지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후배들에게 자주 해줍니다. 사람을 만날 땐 밥부터 먹어라. 밥상에서 다 보인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저의 실제 경험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밥상머리에서의 태도는 작은 것 같아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태도가 모여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고 그 태도가 반복되어 그 사람의 관계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들 중에 밥상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삶과 닮아 있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본성은 식사의 속도입니다. 영업 일을 하며 수없이 많은 밥상을 보아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숟가락의 박자였습니다. 허겁지겁 먹는 박자는 마음속 조급함과 닮아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어져도 표정이 굳고 말끝이 짧아졌습니다. 반대로 한 입 한 입을 천천히 즐기는 박자는 여유와 닮아 있었습니다. 옆 사람의 젓가락을 기다리고 대화의 리듬을 맞춰주었습니다. 비가 억수로 오던 날이 떠오릅니다. 도로가 막혀 도착이 늦고 음식도 늦었습니다. 한 사람은 시계를 보며 발끝을 굴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물잔을 채우고 냅킨을 정리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나쁘지 않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한 줄의 말이 테이블의 온도를 바꾸었습니다. 빠르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단 한 번의 숨 고르기가 분위기를 지켜줍니다. 국물이 뜨겁다는 말이 들리면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첫 젓가락이 막 올라간 사람에게 가벼운 이야기를 얹어줍니다. 속도는 배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본성은 약자 앞에서 드러나는 태도입니다. 식당에서는 위아래의 차이가 순식간에 보입니다. 종업원에게 건네는 말의 높낮이, 나이가 어린 후배에게 향하는 손짓, 그 작은 차이가 바닥을 보여줍니다. 대전의 작은 식당에서 있었던 장면이 또렷합니다. 좁은 통로에서 직원의 팔이 접시에 스치며 국물이 조금 튀었습니다. 한 손님은 얼굴을 찌푸리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같은 자리의 팀장은 휴지를 먼저 건네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수저를 하나 더 요청하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 말 한 줄이 사람을 세우고 공기를 안정시켰습니다. 비슷한 장면은 호텔, 조식에서도 보였습니다. 청소 카트가 지나갈 때 접시를 살짝 들어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수고 많다는 인사가 뒤따랐습니다. 약자 앞 태도는 연출이 어렵습니다. 습관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습관은 회의실보다 밥상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세 번째 본성은 나눔의 습관입니다. 나눔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큰 접시를 자기 앞으로만 당겨놓지 않는 일, 작은 접시에 덜어 흐름을 만드는 일, 물병을 가까운 자리부터 채우는 일, 이런 손길이 모여 생활 방식이 됩니다. 부산의 뒤풀이 자리에서 회가 나왔습니다. 여럿이 젓가락을 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접시를 먼저 채우고 큰 접시를 그 대로 앞에 두었습니다. 반대편 끝에서는 작은 접시를 꺼내 회를 나눠 담았습니다. 먼저 드셔보라는 말과 함께 접시가 사람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때부터 대화가 자연스럽게 섞였습니다. 접시가 나누어지면 마음도 나누어집니다. 집에서도 같은 그림을 봅니다. 손주가 마지막 한 조각 앞에서 잠깐 멈춥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신다며 조각을 옮깁니다. 나눔은 가르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먼저 나누면 아이도 나눕니다. 동료도 나눕니다. 고객도 나눕니다. 네 번째 본성은 집중과 존중입니다. 식사 중의 집중은 눈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건네는 사람의 눈을 보는지, 화면의 빛을 보는지, 선택은 짧지만 메시지는 큽니다. 중요한 조율을 앞둔 점심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말을 시작하자 동료는 휴대폰을 뒤집어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음식이 먼저 나왔지만 젓가락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말을 다 듣고 나서야 수저를 들었습니다. 상대는 여러 번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까다로운 조건 몇 가지가 자연스럽게 조정되었습니다. 집중은 설득보다 강했습니다. 존중은 협상보다 깊었습니다. 반대의 장면도 많습니다. 알림 소리가 울리면 화면을 확인하고 눈이 화면에 머뭅니다. 상대의 목소리는 낮아지고 말끝의 힘이 빠집니다. 식사 자리에서 화면을 내려놓는 일은 큰 결심이 아닙니다. 지금 옆 사람을 먼저 보겠다는 약속이면 충분합니다. 이 약속이 반복되면 신뢰가 쌓입니다. 다섯 번째 본성은 감사의 마무리입니다. 감사는 끝이 아니라 다음 만남의 시작입니다. 잘 먹었다는 한 줄, 정성이 느껴졌다는 한 줄, 함께해서 좋았다는 한 줄, 짧지만 힘이 큽니다. 인천의 해산물집에서 늦은 회식이 있었습니다. 카운터에 얼굴들이 지쳐 보였습니다. 자리를 나서며 막내가 또렷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정말 맛있었다고,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다고. 사장님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다음에 오면 더 좋은 자리를 준비하겠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포장마차에서는 라면과 꼬치를 먹고 나서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 다음 방문에서는 따뜻한 국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작은 인사가 계절을 건너왔습니다. 감사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받았습니다. 말은 짧고 기억은 깁니다. 이 다섯 가지 본성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속도가 여유를 만들고 여유가 약자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존중이 나눔을 낳고 나눔이 집중을 가능하게 합니다. 집중의 끝에는 감사가 남습니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관계는 안정됩니다. 하루의 기억도 따뜻해집니다. 지금까지 밥상에서 드러나는 다섯 가지 본성을 살펴봤습니다. 식사의 속도, 약자 앞 태도, 나눔의 습관, 집중과 존중, 감사의 마무리. 이 장면들이 사람을 읽는 눈이 되어줍니다. 이제는 그 눈으로 곁에 두면 좋은 사람의 신호를 보겠습니다. 같은 밥상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다섯 가지입니다. 다음은 곁에 두면 좋은 사람 다섯 가지입니다. 도입부와 본성 다섯 가지를 지나 이제는 긍정의 신호를 담아내는 순서입니다. 저는 같은 현장에서 이 다섯 부류의 사람과 함께 일하며 안정과 신뢰가 어떻게 쌓이는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불편 속에서도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 음식이 늦는 날이 있습니다. 주문이 꼬이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한마디로 공기를 바꿉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느긋하게 이야기를 더 나누면 됩니다. 목소리는 낮고 표정은 편안합니다. 옆 사람의 어깨가 내려가고 종업원의 표정도 풀립니다. 현장에서도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 앞에서 이 사람은 상황을 정리하는 문장을 먼저 꺼냅니다. 문제보다 사람을 먼저 세웁니다. 불편을 누그러뜨리는 한마디. 이 한마디가 팀의 안전벨트가 됩니다. 두 번째, 먼저 챙기고 먼저 건네는 사람. 물잔을 먼저 채우고 공용 반찬을 작은 접시에 덜어 건넵니다. 접시를 중앙에 두고 모두가 닿기 쉬운 방향으로 살짝 돌려둡니다. 큰 제스처는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행사 뒷정리에서 박스. 테이프를 먼저 잡아주는 동료. 회의실에서 의자를 먼저 맞춰두는 동료. 이들과의 식사는 늘 편안했고 일도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먼저 건네는 손길은 신뢰를 예금처럼 쌓아줍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게 아니라 늘 옆에서 받쳐주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 맛있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사람. 한 입 먹고 정성이 느껴진다는 말을 건넵니다. 간이 세면 세다고만 하지 않고 다음에는 덜 맵게 부탁하겠다고 말합니다. 말의 끝이 부드럽고 표정이 따뜻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면 주방도 더 잘하고 싶어집니다. 테이블의 대화도 밝아집니다. 현장에서 칭찬은 방향을 정리합니다. 이 점이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여기만 조금 더 다듬으면 됩니다. 장점을 먼저 세우고 개선을 나중에 얻는 말 버릇. 이 버릇이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네 번째, 눈을 맞추고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휴대폰을 뒤집어 두고 시선을 사람에게 둡니다. 상대의 말이 끝나기 전에 내 의견을 끼워 넣지 않습니다.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고 짧은 호응으로 리듬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수고가 많았겠다. 들어주는 태도는 상대에게 안전지대를 만들어줍니다. 영업 현장에서는 이 사람에게 어려운 고객이 자주 맡겨졌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옆에서 고객은 마음을 풀었습니다. 협의는 자연스럽게 길이 났습니다. 다섯 번째,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 계산대 앞에서 방식을 단순하게 정리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편하게 불러주세요. 테이블 위를 간단히 정리하고 빈 그릇을 한쪽으로 모읍니다. 자리를 비켜주고 길을 열어줍니다. 나가며 인사를 남깁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이 마지막 몇 줄이 다음 만남의 초대장이 됩니다. 끝을 정리하는 사람은 다음 시작을 편하게 엽니다. 지금까지의 5가지는 옆에 두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의 신호입니다. 불편을 누그러뜨리는 한마디, 먼저 건네는 손길, 아낌없는 칭찬과 감사, 집중해서 들어주는 시선, 끝을 예쁘게 만드는 마무리. 이 5가지가 모이면 한 끼의 기억이 좋아집니다. 좋은 기억은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합니다. 다시 만남은 신뢰를 키웁니다. 이어서 상황별로 바로 쓸 수 있는 식사 예절 팁과 한 끼에서 살펴볼 관찰,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족 외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이 모이면 자리부터 마음이 보입니다. 어르신은 안쪽에 편하게 모시고 아이는 통로 쪽에 앉힙니다. 주문은 가장 까다로운 분이 입맛을 먼저 확인합니다. 맵기나 알레르기는 초반에 정리합니다. 물은 가까운 잔부터 조용히 채웁니다. 사진은 음식이 나오기 전에 빠르게 찍고 식사 시간에는 대화에 집중합니다. 손주에게는 먹을 만큼만 담자는
약속을 먼저 합니다. 남은 음식은 예쁘게 포장하고 다음에는 조금 덜 시킵니다. 계산은 단순하게 정리하고 서로의 부담을 줄입니다. 나올 때는 주방과 홀에 고맙다는 인사를 남깁니다. 친구 모임,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가 오래 갑니다. 늘 앉던 자리만 고집하지 말고 가볍게 자리를 섞습니다. 건배 인사는 짧게 하고 의미는 분명하게 남깁니다. 술은 권하지 않고 권유가 오면 정중하게 거절해도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대화는 한 사람이 오래 독점하지 않도록 서로 박자를 맞춥니다. 오래된 이야기로만 흐르지 않게 오늘의 근황을 먼저 나눕니다. 식탁 한가운데 반찬은 작은 접시에 덜어 나눕니다. 정리할 때는 냅킨과 빈 그릇을 한쪽에 모아 통로를 깔끔하게 비워둡니다. 귀가 시간은 각자의 사정을 존중합니다. 모임 뒤에는 오늘 고마웠다는 메시지를 짧게 남깁니다. 경조사 자리, 기쁨과 슬픔의 온도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축하 자리에서는 밝고 단정한 목소리로 축하 인사를 먼저 건넵니다. 장례 자리에서는 말수를 줄이고 움직임을 낮춥니다. 의자는 소리가 나지 않게 당기고 그릇은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공용 반찬은 필요한 만큼만 덜어 남김을 줄입니다. 통화가 필요하면 자리 밖에서 짧게 처리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어르신과 유가족이 편히 드나들 수 있도록 통로를 비워둡니다. 아이에게도 오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짧게 설명하고 행동을 안내합니다. 식사가 끝나면 빈 그릇을 모아 정리하고 마지막 인사를 공손하게 나눕니다. 손주와의 뷔페, 아이와 함께하는 식사는 배움의 시간이 됩니다. 첫 접시는 맛보기로만 담고 두 번째부터 본격적으로 담습니다. 접시는 작게 들고 먹을 만큼만 담습니다. 줄을 설 때 앞사람 접시 공간을 남기고 손을 뻗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뜨거운 음식은 어른이 먼저 살피고 아이 그릇의 온도를 맞춥니다. 달콤한 음식은 마지막에 조금만 담아 균형을 맞춥니다. 남긴 음식이 생기면 다음 접시에서 양을 줄이며 습관을 바로잡습니다. 음식 코너 직원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아이와 함께 건넵니다. 식사가 끝나면 아이와 함께 테이블을 간단히 정리하며 마무리를 배우게 합니다. 업무 식사는 관계가 먼저이고 조건은 그 다음입니다. 좌석은 서로 마주보되 시선이 편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주문은 가벼운 메뉴부터 제안하고 상대의 취향을 먼저 물어 정리합니다. 대화는 회사 이야기 한 줄과 사람 이야기 한 줄을 번갈아 엽니다. 상대가 말을 시작하면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끝까지 듣습니다. 칭찬은 구체적으로 먼저 건네고 제안은 나중에 간단히 얻습니다. 휴대폰은 진동으로 바꾸고 화면은 뒤집어 둡니다. 술이 포함되면 속도를 천천히 맞추고 권유나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계산은 미리 원칙을 합의해 단순하게 마무리합니다. 식사 후에는 감사 메시지와 오늘 논의의 요점을 짧게 정리해 보냅니다. 한 끼 관찰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면 자리에 앉는 순간 양보가 먼저 나오는지 본다. 첫 주문에서 말의 끝이 부드러운지 본다. 첫 젓가락의 방향이 나만을 향하지 않는지 본다. 대화 중 시선이 사람에게 머무는지 본다. 공용 반찬을 덜어 나누는 흐름을 만드는지 본다. 흘림이나 실수가 있을 때 먼저 정리하는지 본다. 마지막 한 점을 권하는 마음이 있는지 본다. 계산을 단순하고 공평하게
정리하려는지 본다. 잘 먹었습니다라는 인사가 자연스러운지 본다. 식사 뒤 짧은 감사, 메시지로 관계를 잇는지 본다. 여기까지 정리한 내용은 오늘 바로 쓰기 좋은 생활 지침입니다. 한 끼의 작은 습관이 관계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음 식사 자리에서 한 줄만 먼저 실천해 보십시오. 속도는 여유로 바뀌고, 표정은 부드러워지고, 기억은 따뜻하게 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끼의 밥상에서 드러나는 본성을 정리했습니다. 식사의 속도, 약자 앞 태도, 나눔의 습관, 집중과 존중, 감사의 마무리, 곁에 두면 좋은 사람의 신호도 살폈습니다. 불편을 누그러뜨리는 한마디, 먼저 건네는 손길, 아낌없는 칭찬과 감사, 끝까지 들어주는 시선, 끝을 예쁘게 만드는 마무리, 상황별 예절과 한 끼 관찰, 포인트까지 함께 적었습니다. 가족 외식, 친구 모임, 경조사 자리, 손주와의 뷔페, 업무 식사, 어떤 자리에서도 통하는 기본이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연습입니다. 다음 한 끼에서 단 한 가지라도 먼저 실천해 보십시오. 속도를 한 박자 낮추고, 약자를 먼저 세우고, 공용 반찬을 작은 접시에 덜어 나누고, 휴대폰을 뒤집어 두고 눈을 올리고, 식사 끝에는 잘 먹었습니다를 또렷하게 남깁니다. 이 5줄만으로도 공기가 달라집니다. 공기가 달라지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지면 기억이 달라집니다. 밥상은 작은 사회입니다. 작은 사회에서 익힌 예의와 배려가 하루의 일터로 옮겨갑니다. 가정으로도 옮겨갑니다. 관계의 중심이 단단해집니다. 나는 오늘부터 어떤 사람의 옆자리를 따뜻하게 만들겠다. 이 한 줄을 마음속에 적어 두십시오.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고, 손보다 눈이 먼저 웃는 연습을 이어가면 한 끼가 인연을 바꾸고, 인연이 삶을 바꿉니다. 저는 김수현입니다. 영업의 현장에서 밥상을 통해 사람을 배웠고, 오늘 그 배움을 담담히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식사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따뜻함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물을 따르고, 먼저 권하고, 먼저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가까운 분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 경험이 누군가의 하루를 살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